지금은 트럼프의 관세 영향으로 물가가 오르고 미국인들의 소비가 감소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미국의 개인들의 지출, 즉 소비가 어떻게 움직일지 여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소득과 개인 지출, 개인 저축 지표가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이 지표를 모니터링해 드릴 거예요. 일단 우리나라도 아닌 미국의 경제 상황만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미국 경제만 모니터링 해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굉장히 슬프긴 합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미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한 4분의 1 정도를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에 그렇게 많은 양을 수출해서 먹고 살고 있죠. 그리고 미국 외에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이나 베트남 뭐 이런 애들도 걔네들도 걔네 나라의 전체 수출 중에서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미국에 수출을 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 소비를 하고 수입을 해 주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참 이렇게 계속 미국의 경제지표, 뭐 소비, 개인들의 지출이 어떻고 이런 쪽만 봐야 된다는 거죠. 딱 차트의 맨 오른쪽이 가장 최신 발표 자료입니다. 딱 직관적으로 봐도 아시겠지만 미국 개인들의 소득은 최근에 살짝 늘었고 개인 지출은 거의 그대로고요. 소득이 늘었는데 지출이 거의 그대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돈은 저축을 했겠죠. 그래서 저축이 살짝 늘어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2024년 11월에 미국에서 대선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일단 트럼프가 당선되면 관세를 때릴 거고, 그러면 제품의 가격이 올라갈 테니까 사재기로 소비 지출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예상외로 개인 소비 지출이 그냥 쫙 그냥 올라가는 평평한 수준의 오름입니다. 개인 소득이 늘어났으면 같이 쫙 따라서 올라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소비 지출의 세부 항목에 서비스 소비 지출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서비스 소비는 오히려 좀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상품 소비 지출이 늘어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식당에서 밥 먹는다, 외식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관세를 때리면 관세에 대해서는 어떤 유형의 제품, 상품 이런 것들의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죠. 뭐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든 가전제품 가격이 올라가든 이 상품이 올라가니까 서비스 소비, 외식 덜 하고 그 돈으로 관세 올라가기 전에 제품을 더 많이 사자. 이렇게 해서 서비스 소비 지출은 줄어들고 상품 소비 지출이 늘어난 이런 형국이 2024년 트럼프 당선 이후부터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소득은 조금 늘어났는데 개인 지출이 그대로다. 서비스 소비 지출 줄인 걸로 상품 소비를 늘렸기 때문에 나머지 돈은 저축을 했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서비스 소비까지 줄여가면서 어떻게든 돈을 모으고 모으려고 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궁금할 건데 뭐 불확실하니까 그렇겠죠. 당연하겠죠. 일단 미국의 경기가 피크를 지나고 점점 둔화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문제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 경제의 미래가 불안하다. 그래서 언제든지 미국은 그냥 자른다 하면 다음날 바로 이메일 날라오죠. 너 그만 나와. 이렇게 언제든지 해고가 될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쌓일 때는 지갑을 닫고 저축을 늘릴 수밖에 없죠. 최악의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판단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혹시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는 항상 미국의 저축액이 늘어났냐? 과거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침체 구간들이에요. 뭐 1991년부터 2000년, 2001년부터 시작된, 그리고 2008년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개인 저축액이 뭐 그 전에 극적으로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데이터 자료를 많이 가져와서 봐도 어떨 땐 늘어난 때도 있었어요. 이게 기간을 더 늘려서 봐도. 근데 뭐 어떨 때는 더 줄어들기도 했고, 저축액이 꼭 늘어난다고 뭔가 경기 침체가 오는 건 아닙니다. 대체 왜 그러느냐? 사람들의 소득이 항상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출이 변화하고 소득이 더 많이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기 때문인데, 다음 그림 보시면 완벽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매달 발표가 될 때마다 추적 관찰을 해드리는 게 개인 소득과 개인 지출 그리고 개인 저축 중에 개인 지출이 경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을 가장 많이 모니터링을 하고 추적 관찰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일단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소득이 있어도
어떤 이유에서든 뭐 그냥 쓰기 싫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가 불안해서든 돈을 안 쓰고 지갑을 닫기 시작하면 기업들의 매출 떨어지죠. 이익도 떨어지죠. 그래서 경기 둔화나 침체가 오는 겁니다. 미국의 경제 근간은 결국에는 개인 소비 지출이 결정하는데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녹색의 개인 지출 요거 세부 항목 중에 PC라 그래서 개인들이 실제로 소비한 지출 항목 이 항목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나 지표예요. 그럼 과거에 보시면 1991년에 경기 침체 왔을 때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2000년 IT 버블 터질 때도 떨어졌고 2008년 금융위기 터질 때도 개인 소비 지출이 떨어지던 와중에 뭔가 터졌어요. 물론 코로나는 갑자기 터졌기 때문에 증가율이 둔화되는 모습은 안 나타났고 최근에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역사적으로 큼지막한 이게 세로 회색선이 경기 침체와 맞물린 주식시장의 하락인데 이때는 그냥 보통 반토막 납니다. 경기 침체에 의한 주식시장 하락의 구간 이전에는 항상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해서 둔화됐죠. 물론 이게 안타깝게도 최근에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개인 소비 지출을 늘릴 때 줄일 때 우리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데 늘릴 때는 경제가 좋아지고 소비가 늘어나고 돈이 많이 벌리니까 당연히 개인 소비 지출 늘리겠죠. 반대로 떨어질 때는 앞으로 뭔가 불안한 환경이 펼쳐지기 때문에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데 뭐 저축은 왜 소비를 줄일 때 안 늘어나냐? 소득이 계속 똑같이 늘어났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돈을 쓰고도 저축할 돈이 있었겠죠. 그런데 과거 보면 소득이 뭐 개인 소비 지출하고 그냥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별 갭 차이가 별로 안 나게 되면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돈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거 다 쓰고 났더니 저축할 돈이 부족한 거죠. 그런 시기들이 이렇게 존재를 했기 때문에 개인 소비 지출과 저축액이 이제 같이 움직이거나 유사한 패턴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뭐 별로 궁금하지도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앞서서 제가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축과 개인 소비 지출이 틀린 이유 설명을 드렸고 개인 소비 지출이 최근처럼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 소리는 이런 큰 문제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 그런 판국에 개인들이 이렇게 저축을 늘리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불안하죠. 뭔가 불안한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저축을 늘리는데 트럼프 관세가 앞으로 확실한 영향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소비 지출에 기업들이 수입을 해오면서 관세를 내게 되면 가격을 올릴까 말까 이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가 올리지 마라 어쩐다 막 하고 있다 보니까 가격 인상이 조금씩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슬슬 가격을 인상하기 시작하고 개인들도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안 사 하면서 소비를 줄이는 문제는 천천히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게 뚝 떨어질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도 그냥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트럼프 관세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 지표들이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기를 바라고 소비도 감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월마트나 타겟부터 이제 다수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관세 때문에 원가가 올라가고 소비도 좀 줄어들고 우리 매출 실적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트럼프형을 비롯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미래가 펼쳐지길 바라지 않고 있죠. 어쨌든 뭐 미래의 전망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참 뭐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투자자분들은 단기 트레이더에 적합하게 이 뉴스에 길들여졌다는 거죠. 지금 나오는 뉴스들의 거의 90% 이상이 단기 트레이더들을 위한 이런 정보들입니다. 우리 채널에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경제지표 쫙 갖다 놓고 이렇게 설명드린다. 그러면 지겹죠? 재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당장 내일 폭등하거나 뭐 다음 주에 폭등하거나 폭락할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한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중요하지 뭐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뭐 대응을 하고 뭐 현금 비중을 늘리고 이딴 거는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워낙에 다 화끈하시니까 또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화끈하죠. 단기적으로 뭐가 안 되면 재미가 없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서도 거의 90%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뭐가 어떻게 될 것 같다. 몇 프로 오르고 떨어질 것 같다. 이런 단기 트레이더들을 위한 정보들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뭐 최근에 타코 트레이드가 유행인 거 요거 아시죠? 타코 트레이드가 뭐냐?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이거 앞 글자만 딴 겁니다. 트럼프는 항상 뭐 치킨 게임을 할 것처럼 차가 갖다 서로 들이박는 게 치킨 게임이죠. 누가 먼저 뛰어내리느냐? 이거 겁쟁이가 먼저 뛰어내리고 안 뛰어내리는 사람이 승리하는 건데 트럼프는 항상 이렇게 치킨 게임을 할 것처럼 관세를 세게 부른다. 왜냐면 결국에는 먼저 겁먹고 지가 먼저 뛰어내린다. 라는 뜻으로 트럼프가 일단 관세를 세게 때린다 그러면
이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주식을 매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주식을 사면 트럼프는 어차피 무조건 겁을 먹고 뛰어내리기 때문에 다시 관세가 올라갈 거고, 그러면 수익을 볼 수 있다. 이게 타코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언제나 미리 겁을 먹고 뛰어내리기 때문에 트럼프가 관세를 세게 때릴 때, 주가가 하락할 때가 매수 시점,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뛰어내린다, 먼저 이제 관세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주가가 올라가니까 매도를 해라. 이게 단기 트레이더들이 지금 유행한다는 미국에서 타코 트레이딩입니다. 여기에 이제 트럼프가 타코 별명이라는 소리를 듣고 세게 긁혔죠. 스크래치가 크게 나서 이번에 철강 관세 50%로 2배로 인상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철강 제품을 수출하는 캐나다, 영국, 유럽 연합, 호주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지금 난리가 났고, 또 미국 내 철강 기업들도 제품을 가격을 인상하면서 트럼프는 또 다른 이런 반발이나 문제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철강 관세 50%에서 또 슬그머니 관세를 낮추면 또 타코라는 이 별명이 그대로 들어맞는다. 또 조롱이 강해질 거기 때문에 스크래치가 또 마음에 워낙 크게 긁힌 다음에 한 행동이라서 철강 관세 이번에는 쉽게 처리할지 그러진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렇게 단기 트레이더들에 대한 뉴스가 도배되기 때문에 우리같이 뭐 이렇게 경제지표 보면서 중장기로 대응하고 막 천천히 현금 비중도 늘리고 현금 기준을 높이고 언제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뭐 이딴 거 얘기하는 건 별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중요한 거 보면 트럼프가 타코건 뭐 타코 트레이딩을 사람들이 하건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관세가 부과된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무역법원에서도 판결 나온 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법으로 다 피해갈 수 있다. 며칠 전에 설명드렸죠. 결국엔 관세가 부과가 된다는 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 영향으로 미국인들의 소비 지출이 어느 정도 감소할지, 물가는 어느 정도 오를지, 또 기업들의 투자라든가 생산, 고용은 어느 정도 감소할지, 이게 앞으로 주식시장의 중장기적인 흐름을 결정합니다. 이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판단해 나가야 될 자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이 둔화되고 앞으로 뭐 고용도 둔화되고 생산도 둔화된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터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매달 모니터링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투자 금액도 틀리고 단기냐 중장기냐 성향도 틀리고 모든 것이 많은 사람들이 틀리기 때문에 나는 공격적인 투자를 할 거다 하는 분도 계시고, 뭐 자금이 많거나 그런 분들이 이제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설명들이 각자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